자, 홍콩에서 탈북한 북한의 수학 천재 소년 얘기 조금 더 보겠습니다. 홍콩 매체가요, 연여의 청년, 이 소년의 신상이며 사진이며 다양한 것들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구장 차장,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홍콩 과학기술대학교에서 열린 그 국제 수학 올림피아드 대회가 있었는데요. 아, 이 학생들이란 얘기인가요? 그렇습니다. 네. 그 국제 수학 올림피아드 대회에 참가한 북한 대표단 학생 가운데 한 사람이 그 한국 총영사관으로 그 망명을 신청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보도가 이제 그 홍콩 매체를 통해서 이렇게 보도가 됐는데요. 네, 네. 아주 구체적으로 이제 실명까지 거론이 되면서 네. 그 우리나라에도 이제 이 보도가 이어지게 됐습니다. 네, 실제로 보면 이게 홍콩 섬 그리고 구룡 반도인데요. 자, 홍콩 과학기술대학교에서 대회가 열렸고 시상식은 이쪽에 있는 컨벤션 센터에 열렸는데 바로 옆에 있는 총영사관으로 이제 들어와서 망명을 신청한 겁니다. 그런데 침사추이라는 곳에 이곳에 숙소가 따로 있었다는군요. 그러니까 네. 이제 일반적으로는 네. 대회가 열리는 홍콩 과학기술대회에서 참가 선수나 이 대표단이 그 머물렀는데 북한의 경우에는 이 침사추이라는 그 시내에 있는 그 게스트하우스에 머물렀다고 합니다. 그래서 15일 날 시상식을 이제 끝으로 해서 모든 행사는 끝났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귀국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네. 시상식 다음 날인 16일에 네. 이 이정열이라는 학생이 네. 한국 총영사관으로 찾아와서 이 망명을 신청했다는 보도가 홍콩 매체를 통해서 연일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라면 홍콩에서 권위 있는 영자 신문인데요. 좀 궁금한 게 있습니다. 보도 내용을 보면요. 자, 북한 대표팀은 침사추이 뒷골목 게스트하우스에 있었다. 아마 비용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네요. 네, 제가 봐도 비용 때문인 것 같고 네. 또 그 현재 참석자뿐만 아니라 인도했던 사람들 네. 이런 사람들을 전부 다 통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 통제가 쉬운 침사추이 그 게스트하우스에서 네. 한꺼번에 이렇게 관리를 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름도 공개하고 나이도 공개하고 과거에 계속 어떤 상을 받았는지 저희도 공개하고 그러거든요. 홍콩이 최근에 이제 밍보라는 중국 신문이 하나 공개를 했었는데요. 그것 좀 알 수 없는 일인 것 같습니다. 구장 차장, 네. 이건 어떻습니까? 네, 이 학생이 그 네. 2014년부터 네. 2016년, 그러니까 네. 올해 대회까지 3년 네. 연속 그 수학 올림피아드에서 이 은메달을 수상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수학 영재다라고 볼 수 있는데 왜 이 학생이 그 세 차례 연속 은메달까지 수상한 학생이 한국으로 망명을 신청을 했을까? 네. 이것에 대해서 이제 홍콩 언론들이 의구심을 표하면서 계속 이렇게 보도를 이어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처음에 지난주에 이 소식을 처음 전할 때 굉장히 단순한 이유 때문일 수도 있고 또 자신의 미래를 굉장히 엄밀하게 따졌을 수도 있는데 은메달만 계속 땄다. 혹시 너 1등이 아니어서 혼났거나 그럴 가능성은 있는 건지 네, 북한에도 1등주의라는 게 그렇게 강합니까? 요번에 첫 번째 그 망명 사건이 보도됐을 때 네. 이 학생이 가장 유력한 금메달 후보였는데 네. 은메달을 받았기 때문에 일단 탈북을 했다 이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본인도 굉장히 실망을 했었고 한 게 이번에 탈북을 결심한 계기가 된 것 같은데 네.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가 네. 이정열 군에 대해서 이렇게 사진까지 공개를 하면서 네. 하게 된 게 이게 좀 사건이 있네요 보니까. 아마도 네. 이 북한 측에서 네. 홍콩 주재 북한 대표부에서 네. 대표부에서 네. 대회에 참석했던 네. 대학생 도우미들한테 네. 이러이러한 학생을 봤느냐라고 해서 사진을 보냈답니다. 네. 그래서 그 사진이 이제 그 대학생들한테 전달됐기 때문에 네. 그 사실이 이제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에 전달돼서 네. 이정열 군이 탈북한 거 아닌가 이게 네. 확인된 거 아닌가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처럼 그 홍콩의 언론에 사진을 전달한 사람은 홍콩 그 국제 올림피아드에 나와 있던 자원봉사 대학생들이지만 그 대학생들 손에 사진을 쥐어준 게 북한일 가능성이 있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하. 그런데 어쨌건 이렇게 계속 공개되는 건 결국 중국이 과연 잘 도와줄까? 그래서 이 학생이 홍콩 총영사관에 머물고 있지만 그 품을 떠나 우리에게 올 수 있을까? 그 가능성, 시간 얼마나 걸릴 거로 보십니까? 시간을 예측을 할 수는 참 네. 어렵습니다. 최근에 네. 한중 관계가 좋으면은 바로도 데리고 올 수 있겠지만은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요. 왜 그런가면
통상 보면은 일반 탈북자가 네. 한국 공간에 들어갔을 때는 중국이 상당히 긴 시간을 끕니다. 저기가 지금 홍콩에 있는 한국의 총영사관인데 현재 18살 이정열 학생은 저 안에 머물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 불법으로 입국을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북한과 중국 간의 네. 협정에 의해서 북한으로 송환하게 됐기 때문에 네. 중국 입장이 난감하기 때문에 일반 탈북자 같은 경우는 네. 쉽게 그 공관을 통해서 해외로 이렇게 출국을 허용을 안 합니다. 네. 다만 이정열 군 같은 경우는 합법적으로 여권을 가지고 홍콩에 입국을 했고 그러나 지금 현재는 아마 여권이 없을 겁니다. 네. 아니, 여권만 있으면은 지난번에 식당 종업원들처럼 네. 그냥 바로 그냥 외국으로 출국을 시켜서 바로 이제 서울로 데려올 수 있겠지만은 네. 이런 경우는 우리 정부하고 중국 정부하고 협상을 해야 됩니다. 여권을 네. 안 가지고 있지만은 네. 이 학생을 뭐 제3국으로 좀 추방을 해달라든가 하면은 제3국에 추방이 된 다음에 네. 우리가 이제 서울로 데려올 수 있겠습니다. 네, 실제로 과거의 사례에도 꽤 오래 걸린 경우가 있잖아요. 2009년도인가요? 베이징에 있는 주한 대한민국 그 대사관에 들어온 사람들도 5년 만에 한국에 들어왔다는 숫자가 있던데요. 네, 한 3년 네. 정도 걸렸는데요. 아, 3년이요? 네. 예. 그 당시 그 사람들은 일반 탈북자입니다. 그러니까 불법으로 월경을 해서 중국에 들어왔기 때문에 중국법을 어겼다고 됐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렸는데 네. 이거는 좀 사건이 좀 다르기 때문에 네, 네. 뭐 그렇게 오래는 안 걸릴 것 같고 중국도 대국으로서 세밀했기 때문에 네. 아마 금년적으로는 우리가 데려올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 그렇군요. 자, 이정훈 편집은 어떻습니까? 이제 수학 천재 소년 오래 데리고 있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서방에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질 것 같거든요. 나이도 어린 미성년에 수학 천재 북한을 탈북했다. 세계 올림피아드 대회 뭐 외국 서방 국가에선 참석하는 것도 참 꿈꾸기 어려울 정도로 소수의 천재 소년들만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뭐 흥미로운 주제는 맞겠죠. 근데 뭐 또 네. 조만간 한국과 중국 간에, 한국과 북한 간에, 북한과 중국 간에 새로운 사건이 나서 덮일 테니까 그때 네. 조용히 데리고 오면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북한 관련 소식 조금 더 보겠습니다. 리우 올림픽 시작되고 있는데 일본 신문에서 오늘 도쿄 신문에서 보도한 내용인데요. 자, 저 내용을 좀 구장 차장께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리우 올림픽 그 단장 자격으로 그 브라질 리우를 방문하게 된 그 최룡해에게 금메달 5개 이상 따와라라고 이렇게 지시를 했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저 얘기를 보면 아까 이정열 학생이 네. 금메달 못 따서 혹시 그 한국 총영사관으로 온 거 아닌가 네. 이런 추측이 가능하죠. 네. 그만큼 이제 그 국제 대회에서 북한 체제를 선전하려면 금메달이 중요하다. 이렇게 이제 김정은이 강조를 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자, 실제로 북한에서는 이제 김정은 위원장 관심이 많으니까 스포츠 때문에 뭐 투자를 많이 해야 되겠죠. 그 4년 전이죠. 런던 올림픽에서 북한은 역도에서 3개, 유도에서 1개, 금메달 이렇게 4개를 딴 적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거기서 하나만 더 보태면 이 김정은이 얘기한 그 5개가 이제 달성이 되는 건데 이번에 이제 뭐 네. 종목에 따라서 우열이 좀 다르기 때문에 네.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참 궁금하네요. 이런 거 어떻게 알려줬을까요? 그러니까 최영영한테 5개 이상 따오라고 지시를 했다는 거는 말이죠. 처음엔 3개가 목표입니다. 이렇게 보고를 했거든요. 네. 그랬더니 3개가 뭐야? 5개. 이렇게 올린 거죠. 그러니까 저렇게 보도된 것은 네. 북한 측에서 조총련 쪽에다가 네. 저 내용을 흘리고 네. 조총련이 이제 일본 언론에다 이제 했기 때문에 네. 이게 이제 보도가 된 것 같은데 네. 그거는 이제 김정은이가 이렇게 리더십을 발휘해가지고 네. 그 메달을 이제 이렇게 많이 따게 됐다라는 그런 거를 이제 앞으로 선전함으로써 김정은의 그 위대성을 이제 강조하기 위해서 저런 보도를 미리 해놓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네. 그 체조의 양학선이 이번에 안 가지 않습니까? 네, 네. 근데 양학선이 안 가기 때문에 네. 북한 선수가 굉장히 유력하답니다. 네. 오만지. 네. 그래서 유력하기 때문에 뭐 하나 정도는 더 딸 가능성이 있다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일본 얘기 나온 김에 일본과 우리나라의 이맘때쯤 나오면 뜨거운 뉴스 다시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정훈 편집위원. 네. 자, 일본은 매년 이제 이맘때쯤 방위백서라는 거 만들잖아요. 네, 냅니다. 방위박세를 내죠. 우리는 국방백세를 내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이게 벌써 한 10년 전부터 이렇게 계속 자기네 영토다, 고위 영토다, 고이즈미 때부터 나오고 있는데 네. 이번에도 역시 나왔고요. 이번에 또 하나 특이한 거는 저도 이번에 지도를 보니까 네. 일본의 자디즈, 방공식별구역, 우리의 카디즈, 방공식별구역, 그다음에 대만은 타디즈라 그래야 되나? 네. 대만하고 그다음에 중국이 이번에 새로 지난번에 선포한 동중국해의 네.
항공식별 규약이 서로 겹치는까지 다 공개를 했습니다. 네. 그만큼 동북아라는 데가 굉장히 첨예하게 갈등이 많은 지역인데 그래서 안보 수요가 매우 많은데 우리나라의 일부 정당과 일부 인사들은 뭐 네. 평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주 매우 잘못된 겁니다. 자, 지금 보시는 건 이제 독도를 촬영한 것이 최근에 촬영한 거라 가장 요즘의 모습이죠. 그러니까 일본의 그 자디즈 방공식별구에게 현재 독도는 집어넣지 않으면서 네. 그래도 독도에 동그라미를 빨갛게 쳐가지고 네. 독도가 자기네 땅이라고 현재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오늘 이번에 나온 일본 방위복스 내용을 보면요. 간단하게 그 한국 얘기가 나오면서 여기 일본의 보면은 고유한 영토라고 표현을 하고 있군요. 네, 일본이 말하는 저기 이제 북방 영토라고 하는 게 그 세계섬, 시코탄 같은 세계섬, 그 홋카이도 사할린이 있는? 4개 섬인데 그 사할린 아닙니다. 사할린 아니고 홋카이도에서 저 쿠릴 열도 쪽으로 네. 남쿠릴 열도 쪽에 있는 4개 섬인데 그거는 러일 전쟁이 나기 전부터 일본이 차지하고 있던 거다. 네. 러일 전쟁 때 뺏은 게 아니다. 남사할린은 러일 전쟁 때 받은 거였죠. 그래서 할양을 했던 걸 돌려주는 건 맞지만 그건 아니다라는 주장인데 그런 원칙대로 한다면은요. 우리 저 독도는요. 네. 한일 그 강제 병합하기 전부터 우리 영토였습니다. 네. 그건 말이 안 되는 계속 주장하는 건데 아마 지금 네. 저쪽도 저렇게 걸어놨기 때문에 그냥 갈 겁니다. 아마 네. 우리가 그 어떤 일본과 방위 노선을 같이 하게 되면은 일본은 네. 말로만 걸고 액션을 안 할 거고 우리 쪽이 조금 더 어떤 좌파 정부가 들어선다면 일본은 시끄럽게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자, 그럼 실제로 이제 최근에 나온 건 하나하나 한일 간의 역사 갈등 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위안부 피해자 객출 관련돼서도 일본 교도통신 보도 보니까 좀 딴 얘기가 나오는 것 같군요. 네, 일단 뭐 배상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보도를 했고요. 네. 또 얼마 전에 그 문재인 전 대표가 그 독도를 방문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일본 지지통신에서는 이 일본 그 자민당 회의에서 한국 야당 의원이 이 다케시마를 방문했는데 지금 상태에서 객출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렇게 보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야당 의원이라는 게 이제 문재인 대표를 말하는 것인데요. 그렇습니다. 뭐 예상은 했습니다. 이게 뭐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라고 보일 거라고는 봤습니다만 어쨌건 이런 걸 문제 삼아 이명박 대통령이 2012년 직접 독도에 간 것, 그리고 문재인 대표 유력한 대선 후보의 독도 방문 놓고도 갈등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원래 이달 말까지 일본이 10억 원을 우리한테 주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그동안의 성격이 문제인데 네. 우리는 이게 배상금 성격이다라고 네. 주장을 하고 있고 일본은 그게 아니다. 그냥 위로금이다. 왜냐하면 1965년도에 그 한일 국교 정상회담 때 그 당시에 배상은 다 끝났기 때문에 배상금이 아니라고 이제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이 사람들이 10억 원을 주게 되면 그 당연히 손해상을 철거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데 네. 우리 입장에서는 네. 손해상 문제는 그 민간 차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가 이래저래 할 수 없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를 이제 일본 측에서 시비를 걸어서 이달 말까지 10억 원을 과연 줄지 그게 이제 의심스럽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관련 이렇게 정리를 했고요. 자, 이번엔 그 안보 관련 상황 한 가지만 더 보겠습니다. 그 전에 김정문 교수님 또 여기서 인사를 좀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